근데 이제 사실 이게 있어. 군인이 뭐 1개 부대에 한 개 부대라 그러면 한 100명 정도? 그 정도 돼요. 소대는 한 10명 정도 되고 중대는 중대가 한 100명 정도 되겠다. 뭐 그 정도 40명, 50명 정도 한 중대라고 치고 뭐 대대 그러면은 뭐 내가 있던 대대가 한 390명 그 정도 있었으니까 전체 네 개 중대. 그러니까 한 개 중대에 뭐 한 70명, 80명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대에 몇 명이 있는지, 몇 명의 군인이 있는지를 얘기할 때는 인력이라는 말을 안 쓰죠. 병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병력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군 부대의 인력이라는 말을 안 써. 병력이라는 말을 쓰지. 이거는 무슨 얘기야? 군인은 사람인데 전투할 때 쓰는 힘인 거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군인에게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힘인 거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인간성이나 이걸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보통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처참하게 막 묵살이 되고 막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대 내 군인들 자체에 인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그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조직이 있죠. 어디야? 경찰? 경찰 아니야. 교도소. 재소자들. 그 재소자들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수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지. 그러니까 왜? 선생님 저기 옥중 출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옥중 출마하는 사람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옥중으로 출마하는 거지. 만약에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복역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출마할 수 없어.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의 공통점이 뭐야? 군인과 재소자의 공통점. 예? 인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향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첫 번째, 전부 다 같은 옷을 입지. 전부 다 같은 옷을 입어. 두 번째, 머리가 짧죠. 머리를 짧게 자르잖아.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 자체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전에 머리 되게 짧게 잘랐었잖아요. 70년대 막 이럴 때는 거의 군인만큼이나 짧게 잘랐어. 그래야 단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근데 그때 학생들 다루는 거 봐. 선생님들이 학생들 다루는 거 봐. 아주 뭐 형편없잖아. 애들 뭐 이유 없이 때려. 이유 없이 맞아. 인권 문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어떠한 이유든지 사람이 죽으면, 그 군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특히 전시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군대에서 물품 자체를 6종류로 분류하거든. 그 1종이 식량, 2종은 이제 뭐 피복, 옷, 뭐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뭐 4종 그러면은 이제 무슨 그 꽃괭이나 삽 같은 이런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6종이면 뭐냐면 휴지야, 쓰레기야, 쓰레기, 폐품.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은 시신은 폐품 처리돼가지고 그냥 소각이 돼. 인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군인권보호관이 있죠. 왜 인권을 보호해야 돼? 그러면 군인. 군인은 엄밀히 따졌을 때 인력도 아니고 병력이야. 인권이라고 하는 걸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왜 군인권보호관이 필요하냐? 나는 지금 군인권보호관이 필요 없는데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 군인권보호관이 있어야 될까? 군인에게는 인권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거는 이거예요. 군 복무를 하는 60만의 장병들 가운데서 일반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있는 친구들이잖아. 지금 18개월인가요? 복무기간이? 18개월인가? 입대해가지고 18개월, 1년 반만 있으면 얘는 다시 사회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어때? 잠깐 동안 국방부에서 빌려 쓰는 거야.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군생활, 이 18개월의 기간 동안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나간 다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모병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전투 장병들이다. 완전히 그냥 전투 병력으로만 써야 되는 상황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권? 특히 전쟁 중에는 필요 없어. 너무나 좀 잔인한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가 그래. 심지어는 어때요? 병력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외국에서 사오잖아. 옛날에 그 세계사 같은 데 보면은 용병 같은 것들을 쓰죠. 우리 이제 그 왜 프로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외국인 선수들 데려오면 외국인 용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잖아. 그 사람들 대하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또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한번 봐봐. 박지성 선수가 뭐 그 EPL에서 굉장히 막 날고긴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친구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갔을 때 풀타임 뛰는 거 본 적 있어? 못 뛰어. 걔는 그냥 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 선수일 뿐이야. 그냥 팀의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팀이 결승에 올랐어. 결승에 오른 기쁨은 영국이 누려야 될 것이지 저 외국에 그런 걸 누릴 게 아니라는 거지. 인권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게 그럴 수 있냐? 아니잖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 데려가지고 몇 게임 뛰었는데 실력 없다. 바로 쫓아내잖아. 근데 막 이제 신문 기사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와. 뭐 그 선수가 굉장히 인정도 많고 뭐 한국에 적응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거는 그 선수의 그냥 심성이나 그런 거지. 인정인 거지. 인정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전력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내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관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나간 다음이어야 된다. 나간 다음 문제인 거지. 만약에 이 친구가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막 그렇게 인권 개무시를 당하고서 살았어.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상처를 받아서 나가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라고 하면 그걸 국방부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군 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 군인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 군인이 정말 대접받아야 될 이유야, 그게.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버리는 거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막 군인들 보면 막 제복이 멋있고 막 막 뭐 각 잡혀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렇잖아. 그럼 로봇 같지 않아요? 그냥 따르게 보면은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막 개성 존중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일반 사병들의 무슨 뭐 개성을 존중해 주세요. 무슨 뭐 요즘 뭐 사병들이 뭐 입맛이 바뀌어 가지고 뭐 전투 식량이 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그냥 군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